자, 잘 쉬셨죠? 예, 65번부터 2장 끝날 때까지 보도록 하죠. 65번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것들의 묶음으로 옳은 것은 등기 못하는 것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업권이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이전 등기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전 금지 가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1번은 기업권은 가능한 등기고 2번의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뭘까요? 1순위의 갑의 소유권이 대고 외우지 마시고 알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2순위로 을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한 상태에서 넘어간 다음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3순위로 병이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칸을 쪼개서 여기다 본등기가 들어가게 되면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자마자 병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말소 하겠죠? 그럼 병이 왜 죽었어요? 어떤 등기 때문에? 본등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얘가 본등기 안 하면 죽을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병이 하는 말, 너 본등기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되어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살아있으니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고, 공유주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방 한 칸 세줄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할 수 없지요? 그거랑 지분은 정반대니까 지분의 전세권 등기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미음번 일부 공유자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도 허용하지 않아요. 공유부동산일 경우는 보존 등기할 때 전원이 전원 명의로 간다거나 1위는 전원 명의는 가능해도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분만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상속인 전원 또는 1인이 전원 명의 등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시효권의 권리질권을 등기할 수가 있지요. 권리질권은 모름이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잡은 질권이 권리질권이 됩니다. 등기할 수 있으므로 등기 못하는 것은 니은번하고 리을, 미음, 비읍번에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6번 다음 중 등기 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번이 공유주분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분에 지역권 등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자꾸 떠올려야 돼. 이런 말 나오면 본인이 쓰셔야 돼요. 방학한 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산 일부. 일부란 말은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이 두 가지만 가능하더라. 하지만 나머지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 등은 설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럼 요거랑 정반대 개념이 공유주분의 경우 정반대 입장이니까 공유주분을 목적으로 용익물권 임차권 등이 들어올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하더라. 그 지분을 목적으로 용익물권 지역권 등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 한 칸 세줄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고 외워놓으시고 지분은 정반대예요. 공유주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못 들어오고 지역권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할 사유고 세 번째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 없으니까 각하할 사유고 그 다음에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 때는 가등기도 가처분 등기할 수 있으니까 4번은 등기할 수 있고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당하니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4번 몇 개는 없습니다. 67번이 어려운 문제인데 등기가 가능한 것은 해서 1번이 갑소유 농지에 대하여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 전세권 등기 허용하지 않으니까 각하. 두 번째,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갑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 세 번째,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을이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지분만 상속 등기도 각하. 그 다음에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입니다. 가압류 등기는 신청할 등기인가요? 촉탁 들어올 등기인가요? 촉탁 등기 신청할 등기가 아니니까
채권자가 신청하면 각하당하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가 어디다 신청하는 거예요?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할 때 법원이 촉탁할 등기인 거지 직접 신청할 등기가 아니니까 촉탁할 등기이므로 각하가 될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신청을 한 경우 이건 가능하겠네요. 5번이 가능한 등기고 4번 지문 퐁당퐁당 많이 빠졌어요. 4번 지문은 가압류는 신청할 등기가 아니라 촉탁 들어올 등기이므로 등기는 각하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외에는 등기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68번 등기 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이 기업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지금 세 번째 나오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 허용하지 않으니까 각하.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 말소 등기는 등기 지워지고 없어지는데 가등기 할 수 없으니까 말소 등기 가등기 허용하지 않으므로 각하.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처분할 수 없으며 수반성 때문에 같이 움직이므로 분리처분한 경우도 각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입니다. 넷 다 각하예요.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하나는 각하 아니겠지? 그러면 또 틀려요. 전부 다 각하입니다. 그 다음에 69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자, 등기 실행한 다음에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는 관할에 받는 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 직권 말소입니다. 이 두 개가 아니면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갑소유 건물에 대한 의뢰 유치권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직권 말소. 두 번째 갑소유 농지에 대한 의뢰 전세권 설정 등기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직권 말소. 채권자 의뢰 신청에 의한 갑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압류라는 등기는 신청 들어올 등기에 촉탁 들어올 등기예요. 촉탁 들어올 등기죠. 촉탁 들어오기 신청 들어온 경우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각하당합니다. 직권말소할 등기고.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의뢰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지분만 상속 등기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직권말소. 5번이 답입니다. 위조된 갑의 인감증명에 의한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조한 서류라는 것은 아까 한번 인감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인감은 유효기간이 몇 개월? 유효기간 3개월이죠. 3개월이 지난 게 들어와도 빠진 걸로 봐요. 또 위조한 인감 들어와도 빠진 걸로 봅니다. 그럼 위조한 인감은 필요한 서류가 빠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사유 중에서 29호, 9번째 9호예요. 9호. 9호는 실행된 경우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각하사유 총 몇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종류가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11가지. 각하사유 법제 29조에 11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처음 나온 게 뭐고? 예, 관할 위반 등기가 있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있더라.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 권한이 없는 자. 기억하고 계시네. 어떻게 알았어요? 찾았어요? 아니,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당할 것이. 네 번째는 안 나오네. 방문 신청할 때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각하고. 다섯 번째는 신청서 방식이 어긋난 경우 신청 정보가 방식에 어긋난 경우도 각하하게 되고. 이 말은 필요한 서류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가 불일치 하는 경우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상 내용이 다른 경우인데 부동산 표시가 다르다거나 또는 권리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신청 정보와 등기부의 불일치인데 똑같이 여기는 등기 의무자가 다른 경우예요. 의무자가 다른 경우 각하당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 하나 있다고 배웠어요. 상속인의 등기는 즉 포괄 승계 등기는 각하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아들이 등기할 경우 요거는 각하당하지 않으니까 단 뭐는 예외 규정이 있대요. 포괄 승계인 등기는 요건 등기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외 규정이고. 들어본 경우는 나세요?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에 나온 사항과
등기원인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원인 정보라는 계약서예요. 계약서에 나오는 사항과 신청서가 다른 경우도 각하당하게 되고, 9번째 경우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빼먹은 경우. 첨부 정보를 빼먹은 경우도 이것도 각하당하게 되고, 10번째는 취득세 등 돈 내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할 것이고, 11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한 사항이 대장과 다른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이게 11가지인데 11가지 중에 등기가 실행 안 될 사유인데 실행이 된 경우에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등기 실행되어도 절대 무효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나중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다요. 하지만 나머지 사유는 각각의 등기 실행할 수 없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절대 무효등기 아니고 직권 말소하지 못하고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없다. 그럼 위조한 임금은 어디 껴있느냐? 여기 껴있는 거예요. 이걸 잘 나와요. 그럼 위조한 임금은 서류가 빠진 걸로 보기 때문에 실행된 경우 직권 말소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70번. 다음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할 수 있는 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1번이 구조 및 지붕이 컨테이너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컨테이너 등기할 수 없으니까 각하할 사유고, 두 번째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지분만 보존 등기 못하니까 각하. 지상권 설정 등기에 격리된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 또 들어오는 경우 앞서 배울 때 이중의 소유권,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각하당할 것이고,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일필지 일부는 아까 뭐라고 떠들었어요?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각하. 수인의 포괄적 수증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여기 비교시켜 드릴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권리자가 수인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수인의 권리자 중에 있을 경우 그 중에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지분만 등기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러 명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고 1인이, 그 다음에 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증도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는. 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또는 상속 등기의 경우는 지분만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같이 나와요. 유증이랑 상속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는데 상속인 간에 서로 알까 모를까? 상속인끼리 서로 알아요. 저는 아버지고 둘이 딸이 있어요. 딸 둘인데 제가 죽으면 딸 둘이 상속받겠죠?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 전원 명의로 가고 너만 하지 말아라요. 같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더라도 자기 지분 다 포함되어 있으면 권리 행사할 수 있으니까 전원 명의로 가는 얘기고, 반대로 서로 아세요, 모르세요? 두 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더라요. 그럼 제가 두 분에게 집을 주라고 유증 남겨놓은 경우에 둘이 알면은 같이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는 지분받는 게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상대방 알 때까지 평생 등기할 수 없단 말이 나오다 보니까 유증은 지분만 갈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니까 이거는 둘이 비교시킵니다, 항상.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어요? 자꾸 예측해.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없죠? 이유는 상속에는 서로 안다 모른다. 알면 전원명을 다 가란 얘기고, 유증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알면 같이 가면 되겠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는 혼자 갈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어서, 지금 5번의 경우 포괄 수증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수는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71번의 경우는 다음 등기 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 출석 안 한 경우는 각하. 두 번째가 신청 정보가 방식에 맞지 적합하지 아니한 때. 방식에 맞지 않는 것은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상속의 등기 신청한 경우, 상속의 등기는 여기 있네. 포괄승계 등기는 등기를 실행하더라 각하하더라. 실행해 주니까 각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등기보상 의무자랑 신청 정보상 의무자 다른 경우에 각하가 원칙이지만 실행해 주는 게 상속의 등기라는 것이에요. 상속의 등기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알면 설명해 주고 모르면 넘어가고.
자,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8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하고 8월 31일 날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을 둘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해요. 갑이 15일 날 사망했을 경우에 갑의 권리 의무가 다 승계가 되겠네요. 누구한테? 상속인 A라는 승계가 된 경우에 대금을 상속인이 받을 것이고 등기도 상속인이 넘겨주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지금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 이때 상속 등기를 상속인이 하고 넘겨야 되느냐 바로 넘겨야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럴 땐 사망 날짜를 기준으로 매매가 빠른지 사망이 빠른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사망 전에 매매가 들어온 경우는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지금 요 사례 등기 원인이 뭘까 그러면 원인은 매매가 되겠죠. 매매는 단독 신청할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 그럼 매매 계약 누가 체결했어요? 원칙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했잖아요. 둘이 갈 등기가 있는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갑의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을이 가더라. 이때 A의 입장이 누구예요? 상속인이 상속인의 등기, 다른 말로 포괄 승계 등기 된 겁니다. 그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등기 부서가 누가 나올까? 상속인 나올까? 피상속인 나올까? 피상속인 나오겠죠? 등기 신청 정보는 상속인 나오겠네요. 서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하는 경우는 이쪽에서 신청 정보랑 등기 부상 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각하예요, 각하.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요거 하나만 실행해 주는 거예요. 이 포괄 승계 등기, 다른 말 상속인 등기는 서로 의무자가 다르지만 요건 등기를 실행해 주지 각하하는 게 아니어서 여기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등기 실행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두 번째 사유고 그 다음에 5번이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첫 번째니까 다 각하하지 3번만은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72번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공유주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지분에 용의무권 들어올 수 없으니까 각하. 두 번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이거 가능해요? 이번에 실행할 수 있는 등기고 세 번째도 하점업상 국가하천에 관하여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하천을 등기할 수가 있도록 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등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3번도 등기할 수 있다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되죠. 5번 보지 마세요. 모든 게 없어진 거니까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답은 두 개씩 하시면 되겠죠. 2번하고 3번. 그 다음에 73번 다음 중 부동산 등기법 29조 제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것은 1번이 대위 보존 등기 신청 당시 피대위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한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니 이것도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예,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이 아닌 게 들어가 있어요. 보지 마세요. 그냥 아예 보지 마세요. 문제를 통째로. 예. 통째로 보지 마세요. 73번 통째로 보지 마시라고. 예. 괜히 헷갈릴 있으니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그 다음에 7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등기 신청 취하와 각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취하는 누가 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하는 것이고 각하는 등기관의 결정이에요. 취하는 언제까지 할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하합니다. 각하는 등기 실행 못하는 사이에 다 각하하는 게 각하인데 효과가 틀려요. 취하하게 되면 제출된 모든 서류 다 돌려줍니다. 각하를 당하는 순간 하나를 빼요. 신청서를 빼고 돌려주는 게 차이점인데 그걸 알고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1번이 등기 신청을 전부 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를 환부한다. 다 돌려주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취하의 시기는 등기 완료 전에 하여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지워버리고 서면 또는 전자로 서면으로 등기 신청한다. 서면으로 취하게 되어 있고 전자 신청한다. 전자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신청하대로 취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말 지워버리시고 서면 또는 전자로 취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관은 등기심사 후 신청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증할 기회를 주고 신청인이 당일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당일 지워버리시고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는 시기는 당일 보정하는 게 아니라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예요. 고치셨어요? 그럼 이제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는 경우는 각하하지 않는다. 등기 실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고치는 정확한 말이 됩니다. 2012년 개정 아니에요. 개정이 되어서 보정은 당일 보정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가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로 개정을 해버립니다. 당일의 개념이 좀 애매하더라요. 아침에 등기 신청한 사람은 오후가 있으면 당연히 보정할 수 있는 여유가 되겠는데 다 정확하게 4시 50분에 등기 신청한 사람은 이런 된장맞을 보정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된다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쳐놓으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관이 각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에게 신청 정보 기타 모든 서류를 환부해야 한다. 틀렸죠? 각하하는 경우 신청서를 빼고 늘려주니까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은 각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결정서는 결정 원본 편철장에 편철한다. 이때 결정 원본 편철장은 10년간 보존한다. 맞는 말인데 결정자 앞에다 각하 집어넣으면 편해요. 이해하기 위해서 쓰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결정 원본 편철장 앞에다가 각하란 말 집으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각하를 왜 했는가 이유를 적어놓는 장부를 결정 원본 편철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접수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 10건의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접수를 다 받았는데 5건은 등기 실행했대요. 그럼 실행한 상 등기부에 5건 나오겠죠. 5건 각하하면 이거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각하를 왜 했는가 적어두는 장부가 바로 결정 원본 편철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편한 거예요. 각하 결정했을 때 그 이유를 적어놓은 장부가 바로 결정 원본 편철장이고 장부는 10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75번은 등기 신청 취하에 관하여 올바른 설명은 1번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맞고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 건 맞고. 두 번째 등기 신청에 1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은 등기 신청 취하란 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관이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부적법하면 그 신청 즉 등기부의 등기를 거절하는 행위다. 이거는 취하의 설명이 아니라 등기관이 거절하는 것은 각하의 설명이 되겠죠. 세 번째, 등기 신청 취하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정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모든 거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취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라 전자로 할 수 있다. 구두가 가능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화 고무신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신발장에 구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화도 있고 고무신도 있잖아요. 걔도 날뛰면 문제 생기니까. 근데 뭔 말인지 갔어요? 네, 구두는 안 되는 거예요. 구두가 되면 누가 가만히 안 있다고요? 운동화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그 취하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 신청은 취하도 공동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1번에는 없네요. 넘어가셔서 음이 허벌나게 길어버려야 이. 자, 76번. 다음은 등기관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경우에 그 등기가 실행이 되었다면 말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실판에서 각각 사유 총 몇 개 있대요? 11가지가 있죠? 요 2가지의 경우는 관할에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의 경우는 실행이 된 경우도 절대 무효 등기고 직권 말소하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요 나머지는 이의 신청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실행된 이후에는. 그럼 지금 1번의 경우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경우는. 두 번째네요. 요건 절대 무효인가요? 직권 말소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말소의 대상이 되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실체 관계업 부호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 말소 이의 신청 대상이 된다.
맞는 말이네. 두 가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가 29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등기부상 이항기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3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하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3번 틀린 말입니다. 해설도 틀렸어요. 해설도 잘못됐다고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는 1개월 내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직권말소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직권말소 한 후에 통지해주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직권말소부터 한 후에 통지하는 것이 순서예요. 해설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1호, 2호에 속하는 경우 어떻게 해라? 1월 이내 기간을 정해 통지해 준 다음에 말소하는 게 아니라 직권말소부터 한 다음에 그 뜻을 통지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왜 그럴까? 피해볼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못 모르고서 자 한번 따져보자고. 예를 들어서 직권말소할 등기가 있대요. 예를 들어 공유주변에 전세권 들어올 수 없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갑과을이 공유인데 못 모르고 등기관이 을의 지분에 대해서 그 을구 1순위에 전세권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분에 전세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데 직권말소할 등기인데 이해 갔어요? 모르고 실행한 경우에 이럴 경우에 전세권이 살아있으니까 무효로 직권말소해야 되죠. 근데 권리자들에게 통제주 1월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전세권자 A일 경우에 요거를 홀라당 B에게 팔아먹더란 점이에요. 양도가 가능하니까 팔아먹게 되면 나중에 얘가 직권말소로 죽어버리게 되면 얘도 죽어버려요. 이 피해볼자 발생하니까 일단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나 관할을 받는 게 먼저 직권말소부터 한 다음에 통제주로 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누굴 보호하려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의 보호해줄 목적으로 먼저 뭐부터 해라? 직권말소부터 한 후에 그 사항을 통제하게끔 법을 개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기다렸다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직권말소부터 한 다음에 통제하게끔 말이 개정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이해 갔어요? 지분만 전세권 등기 들어올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지분만 전세권 등기는 요거는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권말소할 등기가 있는데 말소한다고 알려주고 한 달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 팔아먹어버리게 되면 얘가 다쳐버리잖아요. 이런 일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법을 개정해서 말소부터 한 다음에 통제라로 바꾼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어쨌든 틀린 말이 되고요. 알고 가면 되니까 뭐 해설도 답은 어차피 잘못된 거니까 해설만 지워버리시고 알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관이 각하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실행할 사유 실행 안 해주게 되면 왜 실행 안 해주냐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정보에 기재된 등기 원인의 표시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얘는 직권말소 이의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건 몇 번인가요?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정보가 다른 경우는 8번이죠, 8번.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정보 다르잖아요. 그럼 요거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절대 무효 등기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 없고 이의 신청할 수 없으니까 직권말소하지 못한다. 맞았나요?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77번. 다음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여기는 풀어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은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이 부당하게 되면 부당한 처분, 부당한 결정을 시정 요구하는 것이 이의 신청인데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이의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이의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두 가지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나머지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나머지는 이의 신청 안 되면 어떻게 해라?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감 잡았죠? 그럼 이의 신청의 경우는 등기관에 부당한 결정이 있다거나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는데 부당을 둘로 세분하게 되면 적극적 부당이 있고 소극적 부당 둘로 세분합니다.
저축부당의 경우는 요거는 29조 1호하고 2호가 실행이 돼버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축부당은 해서 안 될 거 하는 경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소극적부당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 접수받아 등기 실행해줄 사안이 있는데 등기 안 해주는 경우, 등기부등본 떼주는데 안 떼주는 경우, 열람해주세요 내일 오라고 안 해주는 경우, 갑자기 반말 찍찍해야 되는 경우. 열받죠? 내가 당한 처분이 기분 나쁜데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다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가 소극적이 되는데 적극적, 소극적 불문하고 이의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이거 설명 바로 드릴게요.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할 때는 시점은 결정시나 등기관이 처분식 기준으로 인청하는 것이고 나중에 새로운 신사실 신증거로 이의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받아줘요. 그 당시 상황 보고 따지는 거지 나중에 새로운 사실 가지고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때 상황 보고서 따지는 것이 결정 처분식 기준이다 이 뜻이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신청하느냐? 원칙은 등기 신청인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만 한다고요? 신청인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단 29조 1호 관할 위반 등기,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있겠죠. 이 두 개 무효인가요? 두 개 무효인가요? 무효. 예, 그럼 이 두 개 무효예요. 민법 공부할 때 무효와 취소 배울 때 취소는 누가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더라. 그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가능하니까 이 두 개 무효잖아요. 무효일 경우는 등기 신청인에게도 무효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도 무효니까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만 해라? 신청인만 가능합니다. 우리 중개사 한번 이것만 물어봐요. 그럼 이의신청은 누구만 한다고요? 신청인만 물어보는데 29조 1호와 2호일 때만큼만은 신청인하고 제3자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왜 제3자 가능한 이유는 이건 무효니까 무효는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아닌 바에는 누구만 해라? 신청인만 가는 것이 있대. 이걸 잡아내 답이 떨어져요. 문제는 요만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만 할 수 있대요? 신청인만 가는 겁니다. 이게 대상이 될 것이고 이따 문제 나오면 아마 나올 겁니다. 신청인에 대해서. 절차인데 이의신청은 어떠 할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은 어떠 할까? 지방법원에 할까? 등기소에 할까? 이의신청은 어디 하시라고요? 지방법원에 가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오빠가 이유 없이 주먹을 머리통 하는데 꽝 줘박았습니다. 한자 맞은 동생 기분이 상당히 더티하죠? 누구한테 일러요? 때론 오빠한테 일러요? 엄마한테 일러요? 왜 오빠한테 안 일러고? 이번엔 양타로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일러라고요? 엄마한테 일러란 얘기예요. 그럼 등기소 당한 처분이 기분 나쁘니까 어디 이의신청해라? 지방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의신청 어디 하시라고요? 빨리 외치세요.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서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내는 곳이 이게 달라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시고? 지방법원에 하게 되어 있고 신청서를 등기소에 내게 합니다. 왜 그럴까? 등기관이 행한 부당한 처분, 부당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관이 행한 처분은 중대한 것도 있고 별거 아닌 것도 있는데 별거 아닌 건 털어버리라는 얘기고 등기소 등기관 해결하라는 얘기고 네가 선별해서 해결 못하는 것만 법원을 올리라는 또 속도 지수만이 된 거예요. 지금 한번 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관 해결할 사항 해결하고 해결 못하는 거 법원으로 올리게끔 하려고 등기를 거치게 한 거예요. 이게 그 뜻이고 이거 잘 내요. 이의신청 어디에 하고? 지방법원.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예요. 언제까지 할까? 언제든지 가능하고 몇 개월 몇 년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가 들어오게 되면 등기사무는 계속될까 정지될까? 네, 등기사무는 계속이 되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했다는 말 써요. 이게 참 잘 나오는 파트고 처리를 쳐보게 되면 신청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등기소로 들어갔죠? 그럼 등기소 누가 받아볼까? 신청서를 등기관이 받아봅니다. 등기관 입장에서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인정된다는 뜻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인정된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해결 못하는 걸 인정 못한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인정되는 경우는 등기관 스스로가 상당한 처분을 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상당한 처분하라는 얘기는 등기를 실행할 사유를 모르고 각하한 경우는 실행해주면 되겠네요. 실행한다거나 또는 저쪽에서 관할해 받는 게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의 경우는 실행이 된 이유는 직권말소할 수 있죠. 그럼 직권말소할 때 직권으로 말소하면 되니까 상당한 처분하라는 얘기는 등기관이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얘기예요. 실행할 수 있는 거 실행해주고 직권말소할 때 직권말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할 거 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 안 되는 얘기는 이제 인정 안 되는 거 등기 해결 못하는 것들은 등기관의 의견서 첨부해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보냅니다. 지방법원 3일 안에 보내는 것이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등기관은 경우에 해결 못하는 게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금? 법원으로 올라갔죠? 그럼 쉽게 얘기해 해결할까 해결하고 해결 못하는 거 법원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방법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눠서 인정되는 경우는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결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등기상 뭐 계속돼요, 정지돼요? 계속이 됩니다. 여러 번 신청한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가 실행이 안 돼서 왜 안 해진다고 이의가 들어갔더니만은 이게 등기하는 경우에 법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 등기 할지 말지를 결정 못 하고 있는데 다른 자가 등기를 먼저 신청해 버리게 되면 여러 번 등기 순위가 뒤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순위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이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 신청의 명의로 가등기를 실행해라. 가등기나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를 실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게 명령의 등기입니다. 그럼 가등기해 놓게 되면 순위 밀릴 이유는 없으니까 천천히 이의 결정에도 문제될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제 이의 인정 안 되는 경우 사건을 기각 결정 내립니다. 기각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경우는 비성사건법을 통해서 항고나 재항고를 쓰는 것은 그 다음 절차인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명령은 딱 한 번 나와요. 명령에 대한 게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이의가 했던 뜻의 부기 등기를 명령할 수가 있다. 여기 명령에 딱 한 번 나오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의 신청 딱 나오게 되면 이건 무슨 등기다? 명령의 등기예요. 여기가 조금은 중요한 파트인데 시험을 내게 되면 주로 내는 것은 여기에요. 이거하고 신청인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인만이 하는 게 원칙이죠. 몇 가지는? 두 가지는 제3자까지 가능하다. 요것만 잡아놓으면 문제 풀어요. 이제 문제 들어가서 또 풀어보자고요. 77번 다음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소옥적 부당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만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칠판에서 소옥적 부당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아닌 걸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 잘 보세요. 알면 되니까. 요 두 가지는 누가 이의 신청하겠대요? 제3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만 할 수 있대요? 신청인만 하니까 1번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2번 이의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에는 규정이 없다. 기간 제한 없는 건 언제든지 가능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의 신청은 당해 등기관을 감독하는 관할 지방법원에 하며 이의 신청 정보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맞고 네 번째 등기 사무는 성질상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결정이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등기 사무 계속하니까 맞고요. 5번이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기상 이의한계능이 통지하고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뭐가 틀렸어요? 에?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한 처분. 인정이 안 될 때 3일 내 송부. 그럼 거기 뭘로 고쳐야 돼?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게 상당한 처분하게 되고 인정 안 되는 게 3일에 송부하라 그랬으니까 이해 갔어요? 통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정되지 않을 때 의견을 첨부해 3일에 법원 송부하게 되는 거니까 인정되지 않을 때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한 처분하게 돼 있으니 요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틀린 거 이해했어요 이제? 네, 거기 잘못됐고 그 다음에 78번 등기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이의의 신청후 등기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맞고. 세 번째,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이의가 인정 안 될 때 보내는 거예요, 법원으로. 네 번째, 이의를 하면 등기 효력이 정지된다. 등기사무 계속되지 정지되는 것이 아니니까 4번은 틀린 말이고요. 5번, 관할지방법원의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빠졌네요. 항고나 재항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넘어가서 79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 방법으로서 하지 못한다. 맞고. 두 번째,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한 경우 이의한계가 있는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각하했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실행이 된 경우는 절대 무효고 직권말소하고 이의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 각하했다는 얘기 등기 실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아니니까 누구만 해라? 신청이만 해야죠. 제3자 할 수 없잖아요. 아닌가? 자, 제3자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요 두 가지가 실행이 된 경우에 제3자도 무효니까 이의신청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오케이? 그럼 신청 각하했다는 얘기는 등기 실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 왜 각하하냐고 이의신청할 때는 누구만 해라? 신청이만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라. 그럼 요 두 개가 실행했단 말이 나올 때는 제3자도 가능하지만 이 두 개가 아닌 건 제3자 이의신청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2번 지금 맞는 말 틀린 말? 다시. 각하 사유 중에서 이 두 개는 실행할 수 없죠? 실행이 된 경우는 절대 무효인가요? 직권말소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할 수 있죠? 요 두 개가 실행된 경우 이의신청 누구도 할 수 있더라? 신청인하고 제3자가 다 나가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청 각하했다는 얘기는 등기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인만 가능하게 제3자는 인정 못하는 거예요. 2번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등기법? 아유. 이 등기법 강의할 때 제가 옛날에 원래 이걸 강의하고 다른 걸 강의했었는데 다른 과목 강의하다 이걸로 바꿨는데 이제 등기법 강의라 그래가지고서 책 보는데 미치겠다라고 사람이 등기법 어디서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옛날에 강의할 때 신림동 가가지고서 법무사 학원 가가지고서 옛날에 지금 동영상이라도 있으면 흉내라도 내지. 옛날에는 그 흉내 낼 게 없으니까 신림동 가가지고서 아주 옛날에 2000년 당시에 99년 2000년 이 당시에 저 테이프 1000원짜리 있죠, 녹음 테이프. 이거를 이막 한 보따리 사다 가서 집에 가서 스트레오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강의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듣고 공부하고 하다가 한 5년 강의하니까, 이제 할 만한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이 생겼어요. 근데 자신이 딱 생겼는데 그때 뒤통수를 딱 때리는 문제 한번 나오더라고, 15회 때 문제. 딱 느끼자마자,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한 20회 되니까 이제는 귀찮아요, 이제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이제 밀고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봐야 돼요, 등기법은. 안 보고선 바뀌다 보니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법이 이 법인데 이게 또 공부를 저는 바라기를 등기법 40문제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역적짓 하고 있죠, 완전히. 자, 그랬다가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어쨌든 간에 어려워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듣다가 공부될 부분 하면 되고, 마지막까지 정 못하겠다, 제키면 돼요, 그냥. 할 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부터 제키고 나갈 수는 없어요. 설명을 드리니까, 이 부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별하시면 돼요. 이게 다 제킬래, 이거. 제키면 되고, 할 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신청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나온 범위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어려워도 참고 버티자고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알아듣지 못하는데 거기 떠들고 있는 난 어떨까 지금 기분이. 그러니까 입장은 똑같은 거니까 참고 버티세요. 내가 다음에는 이거 안 하고 싶어. 이 과목 참. 제일 한량한 과목이 뭔가요? 예? 제일 한량한 과목.
네? 제일 한량한 과목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제일 한량한 과목이 민법 아니에요? 자, 제일 한량한 게 어쨌든 간에 맞아보자고요. 근데 2번은 잘못됐고, 자, 제3자가 할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다고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관할제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관할제방법원이 기재명령을 하였으나 기재명령 이전에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그 등기 안 돼가지고서 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등기사무 계속돼요, 정지돼요? 계속이 되죠. 이의가 들어오는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자 앞으로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 돼버린 거예요. 이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 여러 번 앞으로 이전 등기하라고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 이미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또 등기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이항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등기가 된 경우 그 다음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건 이겁니다. 승낙서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가 빠진 거예요? 필요한 첨부 정보가 빠진 거네. 실행이 된 이후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왜? 각각 사유 중 2개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써먹으려고 아까 문제 한번 간단히 훑어보다 보니까 이걸 안 쓰고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그냥 쭉. 그냥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써놔야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안 썼다가는 이게 몇 호예요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갈 거 뻔해가지고서 써놓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써놓고 들어간 거니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니 몇 호인지 몰라도 돼요. 8호 몰라도 되고 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1호, 2호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몇 호까지 다 외운다 그러면은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80번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아까 이쪽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이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을 대신하십시오. 기억나세요? 그럼 이의할 수 있는 경우 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한계가 있는 제3자 승낙서 등 서면에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 의무자는 그 사무로서 등기관의 말소등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아까 승낙서 빠진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등기사무의 성질상 신속을 요하므로 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맞고 4번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서 이의 사유를 삼을 수 없다. 나중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인정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여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 그 등기가 같은 조 1호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를 제외한 나머지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거꾸로 되어 있죠. 1호와 2호만 이의 신청할 나머지 안 되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5번이 틀린 말이고요. 81번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맞아 끝낼게요. 단원.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자고요. 자, 등기가 완료가 된 경우는 뭐가 나오느냐? 등기필 정보가 나옵니다. 정보는 누가 신청을 해주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신청을 한 때만 줍니다. 언제만 준다고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등기 권리자 신청한 경우만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등기하면 정보가 나옵니까? 첫 번째 법에 규정하기를 권리에 대해서 보존 등기한다거나
설정 등기한다거나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조 등기도 정보가 있고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다 나오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전세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세권자 등기부 정보 있어요? 네, 다 나오는 말이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권리에 대해서 보조는 빠지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경우도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등기권자도 정보가 있다 없다? 있다란 말이 나왔고 세 번째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추가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 이거는 공유예요. 공유지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단독 소유 토지가 있다가 여러분의 지분을 팔아먹게 되면 두 명이 되잖아요. 그럼 지분 여러분도 확인해야 되니까 정보가 나가는 것이고 변경하는 건 합유입니다. 합유 지분은 있지만 합유는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합유명이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합유자 확인해야 되니까 당연히 정보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등기를 누가 신청하면 주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에 준다는 얘기예요. 이 등기를.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 없으면 정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 등기 정보 나올까? 안 나올까? 표제부 등기 정보 나오지 않아요. 권리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럼 말소 등기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정보 나가죠? 잘 들으세요. 전세권을 말소 등기라 해도 정보 나올까? 안 나올까? 정보 나오지 않습니다. 말소가 잘못돼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정보 나올까 안 나올까? 예? 말소 회복 등기하면 정보 자신 있게 뭐 틀리면 또 맞으면 어때요? 뭐 이미 하나 둘 셋 왜 안 나와요?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 누가 신청한 경우만 주더라? 권리자가 신청하면 주는데 이 등기를 할지라도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가 안 나가요.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등기에 대해서 권리자 신청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 집은 누가 샀나요? 채무자가 샀죠? 신청은 채권자가 했잖아요. 집 산 사람은 채무자, 등기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정보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정보 안 만들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하는 경우도 정보 작성하지 않습니다. 집은 누가 사고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등기 안 해가니까 의무자 제가 등기 가져라 소송을 제가 제기한 거예요. 그럼 집 사신 분은 여러분이고 신청은 제가 했잖아요. 집산 권리자 등기 신청한 게 아니에요. 정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신청한 거 아니죠? 직권 등기한 거 아니에요. 앞서 별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별 정보가 나오더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더라.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했다는 얘기는 보존 등기 권리자 신청한 게 아니니까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권리 등기, 이등기 했다 할지라도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줄까? 권리자 등기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집을 여러분이 샀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결국 그리게 만드시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통해 집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집을 샀으면 등기 신청 누구랑 누구랑 해야 돼요? 갑과 을이 같이 신청하겠죠? 공동 신청한 경우에 권리자인 을이 등기하러 왔어요. 오케이? 그럼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을 앞으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여기까지 가죠. 근데 문제는 을이 등기를 안 해가니까 의무자가 등기를 가져가라고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져가시오 소송을. 그럼 얘가 이기게 되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잖아요. 그럼 집은 누가 샀고 을이 샀고 신청을 얘가 한 경우는 권리자 등기한 거 아니잖아요.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집은 누가 샀어요 지금? 을이 사고 의무자 신청했다는 얘기는 갑이 신청한 등기니까 신청한 사람, 집 산 사람 다른 경우 등기 필증 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또 을이 집을 샀는데 요 등기 안 하고 이전 등기 안 하다 보니까 채권자 병이 을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집은 누가 사고 채무자 을이 사고 신청을 채권자가 있잖아요. 요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집 산 사람은 을이 등기한 게 아니니까.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 신청은 누가 한 것이고 채권자가 한 것이고 말 그대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의무자가 한 거잖아요. 둘 다 권리자가 등기한 게 안에 정보가 안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집을 사시고 여러분이 등기할 게 있는데 여러분이 안 해서 다른 제3자 여러분을 대위 신청해 주게 되면 집은 여러분이 사고 신청은 제3자가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집산 여러분이 등기한 게 아니니까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안 주고 기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럼 누가 신청한 경우만 주더라? 등기 관리자가 신청한 때만 준다는 점이에요. 그럼 관리자가 신청 안 하면 정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칩에 이제 체크 한번 보자고 일단. 다음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1번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작성해요? 안 하죠? 그래서 1번 작성할 필요 없고 2번의 경우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직권 등기 작성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기약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여기 들어와 있네. 권리 설정은 요건 나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안 만들어요. 대위 신청도. 그 다음에 관공서가 가압류를 촉탁하는 경우도 가압류 권리자가 따로 있죠. 촉탁은 관공서가 있잖아요. 정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2번의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관리 통지를 하의하는 필요가 있는 자는 물어봤는데 필요 없는 자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하라고 나옵니다. 규정에서. 자, 실패 잠깐 보시고 요 3명은 요 권리 등기지만 등기부 정보가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안 나와요. 그럼 권리자가 집 팔아먹을 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안 만드는 대신에 뭘 주느냐. 등기 끝났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주는데 통지서를 주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다가 신청 인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까지 주라고요? 각호에다가 신청인까지 주는 거예요. 같이 주는 거예요. 이제 따져보자고. 채권자 대위 신청했습니다. 권리자가 누굴까요? 권리자 채무자죠. 피대의 채무자. 피대이자 채무자에게 정보가 통지가 날아가는 것이고 집산 사람이 채무자니까. 그 다음에 승소하는 의무자 신청을 하게 되면 집산 사람은 권리자 반대 계정이니까 권리자가 통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권리자는 누구예요? 소유자죠. 소유권 보존 등기한 거니까 그럼 소유자가 받는다. 이 3명의 공동점은 등기 권리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등기 권리자. 얘네가 등기 신청을 했으면 정보를 주는데 등기 신청했어요? 안 했을 때 정보를 안 주고 대신 통지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안더스탠드? 그래서 등기표 정보는 누가 신청하면 주고 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등기 끝나면 등기표 정보가 나오죠? 누가 신청하면 줘요? 자꾸 외치세요. 그래 뚫리니까. 권리자 신청하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권리자 등기 신청 안 했을 때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이 3명에다가 또 따라붙는 게 아까 등기표 정보 잃어버리게 되면 출석한다거나 확인사면 공증받으면 된다. 그때 등기 끝나면 누구한테 통지해라. 권리자는 등기표 정보 새로운 걸 받으니까 권리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고 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등기표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면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는 못 냈잖아요. 등기표 정보를. 그럼 내가 내지도 않았는데 등기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내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 넘어갈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걸 마지막 확인 차원으로 의무자에게 당신 집이 넘어갔습니다. 통지해 주는 거예요. 권리자는 통지할 필요 없어요. 뭘 받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받기 때문에 권리자는 통지하는 게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이제 아까 한번 나왔던 문제였었고 마지막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해당 관공서에 촉탁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통지라는 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법에 나오는 5가지의 각호에 규정된 자들이에요. 이 5명에게 통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통지는 누구한테 해주래요? 각호 5명에다가 누구도 줘라? 신청 인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 그럼 채무자도 받고 채권자 같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소하는 의무자가 신청한 경우는 의무자가 신청했죠? 그 의무자 같이 받는 겁니다. 이 2명은 어떤 입장으로 받는 거예요? 신청인 입장으로. 이 3명은
권리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느냐가 24의 문제예요. 이걸 모르고 있었으면 다 틀려버렸어요. 이 5가지 법에 나오는 등기 완료 통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묶어버리자고요, 지금부터. 2등기가 끝나면 뭐가 나와요? 아, 여기 보시고, 여길 봐야지 말이 뚫려요. 2등기 끝나면 뭐가 나와요? 등기부 정보가 나오죠? 누가 신청할 때 줘요? 등기 권리자 신청하면 주는데, 이 등기 끝났다 할지라도 권리자가 등기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안 나가는 대신에 뭘 받아라? 통지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통지서는 권리자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주더라? 신청인 같이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요. 이걸 모르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청인과 해당 권리 같이 주는 겁니다. 이제 문제 보자고요. 1번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 이 5가지 안에 주소 변경이란 말이 있어요? 없으면 1번이 답이에요. 5개밖에 없으니까 통지하는 규정이 1번 답이고, 2번의 경우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자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조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거 뭐야 이거 2번 나왔네. 직권을 보조 등기할 때 보조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 받아야 돼요. 여기 직권으로 보조 등기한 경우에 등기 명의인 소유자 받아라는 얘기고, 소유자 등기 명의인이니까.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 관공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해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한 경우에 등기 의무자 받아요? 받죠? 근데 법에는 요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노란색 써드린 이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신청인데 맞는 걸 알고 있느냐. 요거만 법에 나온 것만 또로록 외운 사람이 여기 4번 다 찍어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지는 누구도 주더라? 권리자하고 신청이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거 잡아놔야 답이 나와요. 5번의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가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몇이란 경우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 맞는 말이고 답은 1번의 답입니다. 통지는 몇 가지 통지가 있대요? 5가지가 딱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떠들고 마지막 한 문제 보고 끝내자고요. 등기 권리자가 2등기를 신청하면 뭐가 나와요?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2등기를 끝냈다 할지라도 권리자가 등기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 뭘 받아라? 권리자들에게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아가는데 통지서는 권리자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받아라. 신청인도 같이 잡아놔야지 이게 안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는 본인이 떠들어 봐야 돼요. 떠들어 봐야지 아 연결돼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 과정이니까 요거만 딸랑 외우고 요거만 딸랑 외웠다가는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쭉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등기관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권리자 신청하는 게 있대요. 권리자에게 뭘 줘야 돼요? 등기 완료, 등기필 정보를 주죠.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 실행을 하긴 했는데 그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래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고 대신 뭘 줘라? 등기완료 통지서를 주는데 통지서는 권리자만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인도 같이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잡아놔야지만 이 대화가 쭉 풀리면서 이거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외웠다가는 이게 이건이 저게 이건이 구별이 안 가서 어려워지죠. 더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83번은 84번 겹치니까 84번으로 갈게요. 등기 완료 후 대장 지적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는 하나 살짝 비틀어 놓은 게 있게 됩니다. 소유권은 어디가 우선인가요? 소유권은 대장이 우선, 등기가 우선. 등기와 대장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집을 사시건 땅을 사시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부터 먼저 해요? 대장부터 먼저 고쳐요? 등기부터 먼저 하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은 항상 순서가 선등기 후 대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집을 사건 땅을 사건 이전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소가 알려줘요. 대장 고치라고. 그럼 대장은 통지받은 내용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장에 나오는 권리는 어떤 권리밖에 없느냐? 소유권밖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럼 소유권에 대해 변경이 있을 때만 통지하다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의 변경 등기,
소유권의 경정 등기, 소유권의 말소 등기, 소유권의 말소 회복 등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요게 다 통지할 사유입니다.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소유권에 대해서 다 변경이 생겼다는 얘기죠. 변경이 있으면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소유권에 변경이 안 생기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생기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가된 경우 주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통지할 필요 없다. 소유권은 압류나 가압류. 주인 안 바뀌었네요. 통지할 필요 없다가 돼서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만 지체 없이 등기소가 대장소 같이 알려주는 것을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냐? 이 마지막 문제예요. 박스 안에서 소유권이 바뀐 것만 잡아내시면 답이 됩니다. 가번에 소유권의 말소나 말소회복 있나요? 있고,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있고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의 취지의 등기와 그 말소 등기, 요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뭐밖에 없더라? 표제부밖에 없죠. 규약상 공용부 규약을 폐지해서 공용 부분을 말소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는 사유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 경정 바뀌었고 소유권 보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해당이 아니어서 답이 가나 다라 마예요. 마인데 3번이 디귿번이 다번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규약성 공용 부분이 있을 때 아파트 관리실은 표제밖에 없는데 규약이 폐지가 되어서 구분 소유 목적되는 경우 소유권 보존 등이 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올 때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권리 등기 배울 때 한번 다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다다음 주에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죠. 다음 주에 등기절차 강론부터 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